예, 2024년 지금 2월 8일 지금 낮 12시 15분경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는 영상을 이제 찍기는 해도 거의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는 그 명백한 19층 3호 그 놈이 엽기적인 짓을 저질러서 제가 웬만하면 저도 영상을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영상을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인 멤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돌아가신 지 지금 몇 년 지났고요. 이들의 그 주범, 아버지 돌아가시게 화학무기 테러로 돌아가시게 한 주범이 바로 제가 20층에 살고 있고 19층 3호입니다. 바로 아래층이에요. 아래층에 구성 요원이 어떻게 되냐. 할머니, 그리고 남자, 중년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멤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중년 남자가 뭐 아들인지 아니면은 이 자방들의 아지트 같은 장소입니다. 19층 3호. 그래서 저녁에 이 똑똑똑 이렇게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이 다른 자방들 피해자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자방이니까요. 해서 이제 다른 자방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다른 피해자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자려고 하면은 잘 때 엄청난 테러들을 하죠. 고문과 그리고 화학무기 테러. 독극물 뿌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식 표현은 원래 MK 울트라죠. 그래서 제 아버지 돌아가시게 했던 그 주 범인이 바로 19층 3호 가족이고 할머니 아들 중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보이는 대학생 애하고 그리고 여자 그 기집애 동생 주된 멤버 얘네 특징은 이제 발을 동동 굴른다는 거. 그 기집애 자체가 옛날서부터 맨 초창기에 지금 저도 이 테러를 당한 지 문재인 때부터니까 6, 7년 이렇게 됐는데 발을 이제 굴릅니다. 굴르면서 탁 구르면서 발바닥으로 탁 구르면서 레이저 포인터를 쏘거나 아니면은 근데 이제 박정광 씨 얘기하는 것처럼 레이저 포인터는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그걸로 눈에 이제 가격을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이제 화학무기 테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무기 테러가 메인이고 그거는 이제 서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남자놈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어쨌든 얼굴이 퉁퉁 부은 그런 곰같이 생긴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보다 나이를 먹었겠죠. 그리고 얘네 가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래층 방문했을 때 둘째 아들 내외라고 하면서 이 자방 가족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래층 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걔네들도 자방 가족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래층 할머니 뭐 이렇게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뭐라고 했냐면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자방 실장해서 돈을 잘 버는 거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집안 전체가 자방 실장들 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죽였고요. 얘네들이 애초에 작정을 하고 이사 온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대상자의 그 아래층 위층으로 접근을 하고 F코드 대상자 물론 F코드도 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방적으로 매긴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헛소문 뭐 우울증이네 뭐네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서 어쨌든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구성이 잠깐 2024년 2월 8일 지금 낮 12시 20분경이고요.
벌써 날짜가 2월 8일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만간에 이 자살방지원들, 이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이죠. 그래서 그 정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관리청, 그리고 이 테러에 관계된 이 헌행범들, 이 현장에서 용파리와 같이 바로 사람들을 독극물 테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랬던 이 현장의 이 현행범들, 이 뭐라고 하나요? 용파리와 같이 바로 그 행동에 옮겨서 이 행동 요원들이죠. 사람들을 독극물로 죽여왔던 자살 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자살 예방 요원들, 뭐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시킨 그 윗대가리, 그 뭐 행정부, 정부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들이 다 이제 통과시켰으니까 문재인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자살 방지 요원들을 뽑아서 이 화학무기 테러로 이 대량 학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죽여온 독극물을 쏴서 누적시켜서 살인해온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모두 다 이들이 체포되고 처형되고 그리고 처벌 깜빵에 갇히게 되는 이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비밀 작전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졌고 벌써 해가 바뀌어서 24년 지금 2월 8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영상을 별로 찍지 않았었는데 웬만하면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도 올리지를 않아요. 올리지 않았었는데 어제도 이 명백한 심장에 충격을 주는 살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요. 아래층에는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뭐 구성 요원이 바뀌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방들의 아지트니까요. 자살방지원들의 아지트로서 똑똑똑하면서 저녁에 제가 살고 있는 동에 그 자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피해자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자방이니까 돈독들이 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뭐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문재인 2017년 문재인 때부터 그래서 이 자방들의 아지트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구성 요원은 할머니 한 명, 젊은 할머니 한 명, 그리고 중년 남자 한 명,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첫째 아들인지 뭐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 2명, 그러니까 제 방 바로 아래에도 중년 남자가 있을 때도 있고 있을 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젊은 애들 커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방들 이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아들 딸인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애들 대학생 한 명 얼굴 퉁퉁한 곰 같은 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집애 중학생 기집애 그리고 직접 자식은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들락거리면서 이 테러에 가담을 하는 둘째 아들 뭐 아들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놈이 또 있습니다. 그 기집애의 남자친구인지 뭐 아무튼 구성 요원이 남녀 커플의 애비의 남매죠. 남매의 애비의 또 할머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 구성인데 그 사람들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방들의 아지트로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명의로 누군가의 이제 이름으로 명의로 돼 있겠죠. 그래서 그곳을 아지트로 사용한 자방들의 아지트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하는 것이 독극물 테러잖아요. 화학무기 테러 플러스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테러를 할 때 뭐 전기 충격기, 이 전기 고문,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고문도 많이 하고 눈에 레이저 포인터를 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은 박재광 씨 얘기에 의하면 페이크라는 거죠. 이제 가짜는 아닌데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척하면서 물론 그걸로 인해서 눈이 굉장히 화상을 많이 입고 눈의 시력이 저하가 되고 저도 뭐 시력이 거의 심각한 상태로 저하가 되었고 그럴 뿐 아니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화학무기 테러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화학무기를 쏘면서 레이저 포인터도 같이 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테러. 그리고 수포제 같은 것은 이제 피부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쓰라립니다. 이제 그것을 다량으로 쏘고 그리고 이제 바늘에 찔리는 듯한 왜 우리가 엉덩이에 주사 맞는 것처럼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산책 나갔을 때 많이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용량을 많이 했을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데 다량을 쐈을 경우 굉장히 많은 용량을 쏘면 피부를 뚫고 들어올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러한 것. 그리고 심장마비제를 쏘는 것. 자다가 제가 심장이 얼얼해서 일어난 적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독극물 테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증이 같이 수반이 되는 그러한 짓들을 많이 했고 발가락 같은 경우 발가락을 이렇게 실로 동그랗게 묶은 것처럼 이렇게 발톱의 양쪽 부분에 독극물을 집중적으로 싸서 굉장히 발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제가 한동안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제, 그리고 또 이제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래층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피해자들 다 아실 겁니다. 천장 위에 이미 애들이 4-5명이 이제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계를 돌립니다. 직, 직, 직 하는 소리가 나는 기계를 제가 거실에서 자잖아요. 제 방 밑에서 이제 전기 충격기를 너무 세게 되니까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서 제가 뭐 사우나를 전전하고 차에서 자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가게에서 자고 별 고생을 다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실에서 생활을 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천장 위에 애들이 그 체구가 작은 애들이 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중삐리 고삐리 얘네들 10대 자방들이죠. 10대 20대 자방들 체격이 작은 기집애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문 따고 들어오는 건 말고 아파트 옥상에는 이 일이 맨 처음 시작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한 열흘 정도 공사를 합니다. 공사 시간이 새벽 3시에서 한 3, 4시간 정도 엽기적이죠. 그 시간에 천장을 덜덜덜덜 드릴 뚫는 소리,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얘네가 환풍구 안을 통해서 환풍구 안을 통하면 아파트 전체가 모든 동 호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위쪽과 아래쪽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위험하지만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기척을 제가 느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맨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옥상으로 4-5명 중고삐리 그 어린 것들이 낄낄낄거리면서 환풍구관 뚜껑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소리를 그 위치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옥상에 제가 많이 올라가 보고 많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통해서 모든 집에 천장 위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관리사무소 자체가 전체가 다 자방들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돈 받고 충성하는 자방들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더 심하죠. 그래서 그들이
얘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통해서 열흘 정도 공사했으면 뭐 불가능한 거 없겠죠. 공사를 통해서 얘네가 들락거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한 공간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로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위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층과 층의 사이 그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면은 항상 얘네들이 숨는데 어디로 숨냐? 벽 속으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환풍구 관이 벽 속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환풍구 관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제가 얘네들을 못 찾으니까 똑똑똑똑똑 이렇게 환풍구 관 알루미늄 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저하고 4~5시간 대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나오라고 봐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숨소리만 내고 그 환풍구 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풍구 관을 통해서 거기를 걸어서 얘네가 벽 속으로 숨습니다. 이제 찾으러 올라가면. 그래서 어쨌든간 천장 위에 그런 식으로 얘네가 환풍구 관을 통해서 천장 바로 위, 그리고 벽 틈이 약간 넓으면 그 사이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얘네들 새벽에 라디오 듣는 소리, 얘네가 그 벽 틈이나 이런 데서 지루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라디오를 또 들어요. 그 라디오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 방구 끼는 소리, 제 바로 머리 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벽 되면 5시, 6시 되면 코 골고 자는 소리, 머리 위에서 바로 위층이 아닙니다. 층과 층의 사이. 우리 집 천장 바로 위에서 코 고는 소리, 방구 끼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핸드폰 알림 소리, 뭐 다 들립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그렇게 세팅이 되고, 아래층에서는 제가 이제 자려고 하면은 똑똑똑 그 전에 이제 노크를 해서 자방이 더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공격을 하는데, 주로 어떤 공격을 많이 하냐면 이제 잠들만 하면 한 10분 정도 누워 있으면 심장을 이제 놀래키는 겁니다. 뭐냐면 아래층 천장에서 저한테 이제 뭘 치는데요. 탁 칠 때마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심장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노리는 건 이제 심장마비로 죽이려고 심장마비 이제 살해 시도죠. 여러 가지 뭐 샤워할 때 그 전기가 통하게 해서 이 전기 테러를 해서 온몸이 감전되는 듯한 그런 걸 제가 샤워기로 샤워하다가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종합병원 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더 엽기적인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심장에 충격을 주는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거를 보통은 몇 번을 합니다. 제가 잠들려고 하면 한 1시간 동안 또 약간 얼핏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탁 하든지, 이제 그럴 때 항상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놈이 걸어 다닐 때 쿵쿵쿵쿵, 그 젊은 놈인 것 같아요. 젊은 놈이나 그 애비 되는 중년인 놈 쿵쿵쿵쿵 발소리가 들려요. 오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러면은 이제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고 아래층 천장에서 제가 전기 충격 전기 감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2층 침대에 올라가 있으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떠 있죠. 바닥에 바로 자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충격이 아주 세게 느껴집니다. 징 하면서 심장이 울리는 듯한,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그 앱으로 쏘는 뭐 이제 그런 것인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얘네가 천장을 쳐요. 아래층 천장을 치니까 저에게 이제 어떠한 심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방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깔고 몸을 이제 세웁니다. 모로 세우고 이제 깜짝깜짝 놀래면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원래 이제 얘네가 테러가 굉장히 심한데,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자방들이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메인 자방인 경우 350에서 450에 한 달에 돈을 받고, 알바로 하는 경우에 150에서 250에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알바로 하는 애들이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테러가 심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얘네들이 하는 짓이 원래 사람을 살해하면 돈을 벌잖아요. 자살시키고 1,000만 원 이상과 죽이고 살해하고 2천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부쩍 많은 외제차들을 봤을 것이고 다 피해자분들 아시죠? 외제차 타고 자방들이 움직이는 거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화학무기 테러로 인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심장에 심장마비제를 따로 쏘는 게 있습니다. 심장마비제는 따로 쏘는 곳이 있고 이것은 아래층 놈이 탁탁탁탁 2층 침대 밑으로 걸어와서 그 위치에 천장에다 대고 온 힘을 다해서 뭐라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무슨 년아 뭐 이러고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탁 치는 것 같은데 들리긴 들리는데 정확히 단어까지 다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거의 이제 그런 식이에요. 욕을 하면서 탁 치는 거죠. 그러면은 징 하고 울리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는 1시간에 걸쳐서 한 뭐 10번, 10대 번 했다고 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4, 5시간을 계속 했습니다. 잠을 아예 잘 수 없도록. 그래서 저도 지금 누워 있다가 뭐 일어나긴 했지만 잠을 나중에 새벽에 오전에 한 몇 시간, 2시간 정도 잔 것 같고 등짝이 굉장히 얼얼하고 심장도 많이 얼얼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주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심장마비를 이제 유도하는 거니까 심장마비제 쏘는 그 화학무기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별개 다른 건데 어쨌든 이것도 심장마비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심장에 지금 좀 얼얼하고 계속 이제 그걸 당하니까 약간 불안정한 상태죠. 깜짝깜짝 놀라는 거를 4-5시간을 심장 부위에다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피해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테러일 겁니다. 뭐 테러를 나열하자면 끝도 없고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이들에 대한 체포 그리고 처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처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 깜빵에 갇히는 거죠. 나치들이 옛날에 이제 종신형 뭐 10년, 30년형 뭐 이런 걸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죠. 그지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됐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테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밖에 산책을 나가도 굉장히 많이 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좀 한가한 시간에 나가더라도 9시, 10시 이 시간이 돼도 이 젊은 연놈들 그러니까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10대, 20대 얘네들은 어김없이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10대, 20대가 나이가 어려서 뭐 우리가 왜 이 자방이 먼저 경찰을 부르죠. 항상 우리 이제 이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 F 코드를 더 올려서 더 센 테러를 하고 본인들은 실적을 올리고 그날 일당을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해도 그러면 경찰들의 태도는 이제 모른 척하면서 아니 나이가 어린데요. 나이가 어린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그 황당한 멘트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결과
피해자분들 다 공통적으로 아실 겁니다. 가장 악질적으로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20대, 10대 그 젊은 애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주고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공무원,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얘네들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핸드폰 가게나 이런 가게를 차릴 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무슨 뭐 아파트나 어떻게 주택 분양받는 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방짓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지원과 커플 자방을 또 하게 해주죠. 특징이 뭐냐면은 애들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얘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커플을 지워줘서 자방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방질이 훨씬 더 재밌겠죠. 킥킥킥킥 아주 뭐 가짜 연인인데 재밌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범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아주 열심히 미친 듯이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로서 느낀 바로는 20대, 10대, 이 젊은 층들이 30대, 이 젊은 층들이 가장 미친 듯이 이 화학무기 테러를 수행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기 때문에 이 처벌을 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경우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악질적인 자방의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피해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도 다른 연령대가 이렇게 숨어서 뒤에서 이제 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아주 대범하게 정면에서 딱 쏘고 일반적으로는 모른다고 생각하죠. 본인들이 핸드폰의 형태에서 화학무기가 발사되는 걸 F코드 대상자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재광 씨 영상을 많이 본 이제 피해자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이미 뭐 별의별 거 모든 걸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재광 씨 영상으로 학습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정면에서 딱 대담하게 딱 쏘고 제가 며칠 전서부터 이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건센터에서 이제 개새끼들을 나눠주는지 강아지들 다 끌고 다녀요, 자방들이. 그래서 본인들은 마치 강아지를 그 사랑하는 따뜻한 애견인이다. 이제 이러한 위장 전술이죠. 항상 얘네들이 지금 뭐 결국은 알게 되시겠지만 딥스 꼬봉입니다. 그런데 낫지 꼬봉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항상 위장 전술 가장 잘하는 것이 위장과 암살인데 위장 전술을 펼치죠. 그래서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서 따뜻한 애견인인 듯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쏩니다. 개만 끌고 다닐 뿐이지 더 많이 쏘고 그리고 저희 그 같은 동에 있는 그 젊은 놈이 있습니다. 20대 놈 자방놈이 있는데 그 놈도 항상 개를 끌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쭈그려 앉아서 제 무릎에다 쏘고 뭐 여러 가지 개를 끌고 다니면서 더 열심히 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요즘에는 또 개새끼들을 많이 끌고 다닌다는 거, 강아지들을 많이 끌고 다닌다는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박재광 씨 얘기에 의하면 인구의 75%가 자살 방지원이다. 이제 이런 쇼킹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근접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독극물을 쏘고 단순히 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고문을 가하면서 독극물을 쏘면서 그리고 팀을 짜서 이제 그 사람을 조를 짜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거죠. 독극물을 많이 싸서 그래서 1년, 2년에 걸쳐서
그 사람에게 독극물을 주입하고 누적시켜서 이제 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의 75%가 그러한 자방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정상적인 인간, 이렇게 남에게 독극물 테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2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니네 죽어도 된다, 죽여도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학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그 독극물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이 정리가 돼야겠죠. 하루빨리 체포, 처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뭐 작년부터 1년 반 넘게 저도 기다려 왔고 계속 미뤄져 왔는데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이것을 이제 계획하고 하는 쪽에서는 그리 다급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게 고문 그리고 독극물 테러기 때문에 저도 뭐 반신욕해서 소금물 넣고 베이킹소다 넣고 해동 목욕을 해서 이제 이 독극물을 빼내고 어느 정도 빼내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돌아다니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독으로 독극물을 조금이라도 빼내고 어느 정도 빼내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제가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위쪽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들은 반인륜 범죄로서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를 한 그러한 것으로서 온전하게 있지는 못할 겁니다. 굉장히 중범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